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피터 린치가 자주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피터 린치, 책들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매년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던 어마어마한 투자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하는 그 동안에 상당히 낙폭이 심한 그런 주가의 흐름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회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사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 비록 내가 스윙을 할지라도, 비록 내가 분기별로만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10% 먹고 빠질지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 거의 99.5명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회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하면은.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을 이해하고 그 종목의 주가의 흐름도 이해를 하고 재무지표도 이해하고 실적도 이해하고 대표이사의 마인드도 이해하고 오너의 마인드도 이해하고 그 제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된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리타분하게 정말 경기학적으로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뛰어나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이슈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가 안 좋아지는데 이러다 망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우리가 비메모리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 그 대형주 종목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관련주들은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밀접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접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개인 투자자가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고 실질적으로 그 카카오 내부의 속사정들과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멀티플에 대한 내용들 이익이 가는 내용들을 과연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면서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손꼽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지분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바일 탑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가전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이 세계, 어떻게 보면 큰 세계의 사업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비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파는 거고, LG생활건강도 내가 매수했는데 떨어지니까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 10% 생기니까 파는 겁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판다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판단이 정말 틀렸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변동폭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몇 프로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치거나 밑으로 뺍니다. 여러분들이 흔한 얘기가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고 그 손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회사에 또 다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본인의 자화상을 보게 되면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갖고 있다가 이런 박스피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ETF 인버스를 갖고 있는 거, ETF 코덱 ETF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10년 동안 내가
이 은행 예금에다가 복리로 계속 불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잘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위기 때 거기서 극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틀 3일 갖고 있던 종목의 수익금이 가장 좋았나요? 아니면은 최소한 한 달, 두 달 갖고 있다가 올랐던 그 주식의 수익금이 더 많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갖고 있던 종목의 수익금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박스피처럼 보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내막에 있는 회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20배 가고 30배 가는 종목, 15년 전에 지금과 비교했을 때 100배가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잘 모르시더라도 적어도 적자 회사는 투자하지 마시고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사기치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서는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으신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지금 횡보장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매일매일 변동폭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그게 무지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가용해가지고 투자가 된다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를 두세 종목을 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단타를 치지 말던지 아니면은 단타를 치기 전에 그 내가 공부했던 종목들의 리스트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 안에서 내가 내가 원하는 기술적 분석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부분 99%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어떠신지 한번 본인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매수했다가 매도하면 그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